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내 안에 내가 찾던 것 있었네. 수전 폴리스 슈츠. 모두들 행복을 찾는다고 온 세상 헤매고 있지.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란 잠시 혼란스럽고 불행하게 마련. 마침내 지친 그들은 자기 안으로 돌아오지. 바로 내 안에 내가 찾던 것 있었네. 행복이란 참다운 나를 사랑하는 이와 나눌 줄 아는 것. 수전 폴리스 슈츠, 미국의 여류 시인이죠. 한국에서도 출간한 시집이 여러 권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에게, 또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 한국에서 출간된 시집인데요. 오늘의 시에서 마지막 구절이 기억에 남지 않으세요? 바로 내 안에 내가 찾던 것 있었네. 행복이란 참다운 나를 사랑하는 이와 나눌 줄 아는 것. 여러분들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어사전에서는 복된 좋은 운수, 또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행복을 적고 있던데, 행복 뭘까요? 그리고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가까운 곳이라고 대답을 했다죠. 그래요. 여러분 안에 바로 옆에 행복이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 또한 행복합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김경욱 작가의 연애의 여왕입니다. 김경욱 작가는 1993년 작가세계 신인상에 중편소설 아웃사이더가 당선돼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으로는 바그다드 카페에는 커피가 없다, 또 베티를 만나러 가다, 누가 커트 코베인을 죽였는가, 장국영이 죽었다고, 위험한 독서, 또 장편소설로 아크로폴리스, 모리슨 호텔, 황금사과, 천년의 왕국 등이 있죠. 2004년 단편소설 장국영이 죽었다고로 한국일보 문학상을 수상했고 2008년 99%로 현대문학상을, 또 지난해에는 위험한 독서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죠. 오늘 소개하는 연애의 여왕은 2010 현대문학상 후보작으로 올랐던 작품인데요. 우리 독자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읽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최샘이라고 하는데요. 연애의 여왕은 일단 제목부터 확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도 쉽고 중간중간 이야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왜 마지막 중간에 사진 기자가 연애의 여왕한테 왜 돌아갔을까 하는 부분하고 야밤의 2층에는 왜 올라갔을까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뭐 이런 점이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대전에 사는 24살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람의 심리를 잘 아는 작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문자에 답을 보내지 못하고 망설이는 시간이 계속되는데 사람을 참 초조하게 만드는 것 같았고요. 9.11 테러 같은 역사적으로 큰 사건도 누군가에게는 일상이 되면 평범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홍예진입니다. 책을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으스스했는데요. 특히 검은 옷을 입은 여자 얘기나 집 자체가 산 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진 기자가 2층에 올라갔을 때 방 안에 전부 똑같은 옷만 있었고, 이런 걸 보면 좀 으스스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다 싶었고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재미있었다는 분도 있고 또 검은 옷이 등장하고 그래서 괴기스러웠다라는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을 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김경욱 작가의 연애의 여왕입니다. 연애의 여왕 김경욱.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나는 연애의 여왕을 만나고 있었다. 연애의 여왕의 서재를 찍으러 갔던 것이다. 연애의 여왕은 발표하는 작품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소설가의 별명이었다. 연애의 여왕. 작가의 별명치고는 꽤나 선정적이었다. 어머머, 누구? 연애의 여왕을 만나러 간다고? 그렇다니까.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정말이야? 정말 오빠가 그 소설가를 직접? 그렇대도. 근데 편집장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 소설가한테 연애의 여왕이라고 그러잖아. 왜 연애의 여왕이야? 연애를 잘하나? 오빠 정말 몰라? 연애 소설만 고집하는 작가거든. 정말 그 작가 만나러 간다 이거지? 그 작가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뭐? 네 표정 보니까 유명한 사람인 것 같긴 하네. 그러니 파토스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지. 그러니 파토스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지. 그것은 내 첫 번째 사진전 뒤풀이 술자리에서 한 선배가 던진 말이었다. 선배는 농반 진반이었지만 나는 얼굴이 굳어졌다. 건축물만 찍던 나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촬영자의 시선을 사진에서 지우는 것이었으니까. 여자친구와 나는 대학 사진 동아리방에서 처음 만났다. 여자친구는 사람의 뒷모습만 찍었다. 왜 뒷모습만 찍냐고? 그건 뒷모습은 찍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연애의 여왕이 쓴 책이 5권이나 되네. 대체 어떤 내용이야? 연애의 여왕은 얼굴 없는 작가였다. 보통은 얼굴 사진을 책날개에 쉽게 마련이지만 그녀의 사진에는 노트북 자판 위에 올린 손만 보였다. 5권 모두 그랬다. 무엇 때문인지 연애의 여왕은 공개 석상에 얼굴을 내민 적이 없었다. 날개 돋친 듯 팔렸다는 5권의 소설을 읽은 것은 취재원에 대한 예의 때문도 극성팬을 자처하던 여자친구의 성화 때문도 아니었다. 호기심 때문이었다. 타블로이드 신문의 기사 제목에서 오려낸 것 같은 선정적인 별명에 대한 호기심 말이다. 문장은 감상적이고 이야기는 자기적이었다. 오빠, 연애의 여왕 책 읽고 있어? 지금 4권째 읽는 중이야. 어때? 재밌지? 여자들이란 맨날 주인공은 희귀한 병 때문에 죽을 운명이고 죽음은 사랑이 정점에 오른 순간 마치 빚쟁이처럼 찾아오잖아. 죽는 쪽은 대체로 여자 주인공이고 어쩌다가 남자 주인공이 죽어야 할 때는 교통사고가 동원되고. 그거 나도 읽었는데. 이번 책은 주인공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그것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몸을 빌려 나타나는 내용이더라. 하여튼 죽음의 방식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비극적으로 죽는다, 이거지. 다시 들어도 눈물 난다. 점점. 오빠, 내가 빌려준 책 다 읽고 돌려줘야 돼? 여자친구가 빌려준 책은 곳곳이 풀을 먹인 듯 빳빳했다. 눈물 자국이었다. 눈물 자국도 눈물로 얼룩진 대목도 나로서는 요령 부득이었다. 첫 번째 소설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91번 나왔다. 두 번째 소설에는 107번, 세 번째 소설에는 122번, 네 번째 소설에는 156번, 다섯 번째 소설에는 179번. 갈수록 태산이었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단어는 운명이었다. 각각 92번, 98번, 101번, 115번, 121번 등장했다. 이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일단 손에 쥐면 끝장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디까지 가나 보자는 심산이었다. 소설은 어김없이 갈 때까지 갔다. 책장을 덮을 때마다 이런 말이 절로 튀어나왔다. 그래서 왜 이래? 연애의 여왕을 만나러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차부터 말썽이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겨우 시동을 걸 수 있었다. 일행은 없었다. 연애의 여왕이 취재를 허락하면서 내건 조건이었다. 조건은 세 가지였다. 첫째, 사진작가만 올 것. 둘째, 서재만 찍을 것. 셋째, 게재 전 사진을 미리 보여줄 것. 작가 인터뷰는 서면으로 하게 될 것이었다. 편집장이 직접. 어쨌거나 최초의 인터뷰였다. 한강을 거슬러 1시간 반을 달리도록 약도에 표시된 진입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물머리를 지나자마자 보일 거라던 편집장의 장담과는 달리 이정표는 춘천까지 남은 거리를 표시할 뿐 진입로라고 여길 만한 새길을 보여주지 않았다. 진입로 초입에 차를 들이민 것은 약속 시간을 1시간 반이나 지나서였다. 길을 잘못 들었나 싶은 의심이 고개를 들 무렵 언덕 위쪽으로 건물이 희끗 이마를 드러냈다. 비탈의 끝에 2층 집이 강을 굽어보며 서 있었다. 제법 넓은 마당에는 푸른 잔디가 양탄자처럼 고즈넉했고 하얗게 페인트 칠한 건물 회벽에는 담쟁이 덩굴이 아우성이었다. 문 앞에는 나무로 만든 집 모양의 빨간 우체통을 세워놓았다. 어서 오세요. 사진 기자님이시죠? 현관문을 열고 나를 맞은 이는 눈매가 고운 여자였다. 검정 재킷, 검정 셔츠, 그리고 검정 바지. 신이 아름다운 생각을 하며 빚었을 것이 분명한 그 여자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애도하기라도 하듯 검정 일색의 옷을 걸치고 있었다. 나는 잡지사 이름을 댔고 여자는 엷게 미소를 지었다. 우아한 미소였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도 미소로 답했다. 소설을 읽으며 떠올렸던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외모는 기대 이상이었다. 여기 좀 앉으세요. 2층 집에다 나선형 계단이라. 거실 한쪽 벽은 맞춤 책장에 책이 빼곡하고. 여기서 글을 쓰시나 봅니다. 선생님께서는 2층 집필실에서만 작업하십니다. 차 드실 시간이라 곧 내려오실 겁니다. 내가 잘못 짚었어. 검은 옷을 입은 여자는 연애의 여왕이 아니야. 선생님, 사진작가분이십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연애의 여왕에게 나를 소개했다.
연애의 여왕은 작고 왜소했다. 바가지 모양으로 짧게 자른 머리에 보라색 치파오를 입었다. 짧은 머리카락과 보라색 치파오 사이에 남성의 것도 여성의 것도 아닌 각진 얼굴이 탐사되지 않은 행성처럼 수상쩍게 떠 있었다. 동안이었다. 짧게 친 바가지 머리와 각진 턱 때문인지 남자 중학생처럼 보이기도 했다. 코는 낮고 입술은 빈약했지만 눈동자는 탄피처럼 빛났다. 성을 구별짓는 걸 깜빡한 신이 실수를 보상하기 위해 지상의 문나라에 통용되는 미취의 개념을 일격에 날려버릴 총알을 박아넣은 듯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주영씨, 손님 있는데 과일이라도 내오지. 아, 예. 안 그래도 포도 준비했어요. 난 포도가 좋아. 연애의 여왕이 포도 하나를 뜯어 입안에 날름 넣으며 말했다. 껍질을 벗기지도 않고 의례적인 인사도 환대의 신용도 없이. 나는 연애의 여왕의 손을 유심히 살폈다. 짧고 가는 손가락, 검정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 차가 우러나기를 기다리며 연애의 여왕은 연방 포도를 집어먹었다. 씨를 뱉는 법은 없었다. 유리포트에 담긴 물이 갈색으로 변하자 잔에 부었다. 보이차야, 마셔. 중국 윈난성에서 재배하는 차인데 이게 노화를 막아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서 황제들이 즐겼다네. 무건의 계율에서 간만에 풀려난 사람처럼 쉴 새 없이 떠드는구만. 올해 몇?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인데. 36입니다. 말 놔도 괜찮지? 반말로 질문한 지 7번째 질문이거든요. 이제껏 말을 놓았는지 몰랐다는 투구만. 네. 내가 반말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은 연애의 여왕의 말투에 밴 자연스러움 때문이었다. 질문은 초면에 실례일 수도 있을 사적인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다. 악이 없는 호기심이 묻어났다. 말을 갓 배운 아이가 사물의 이름을 궁금해하는 것 같은 천진한 호기심 말이다. 나도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좀채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이런, 내가 너무 말이 많았네. 이 집에 온 첫 번째 손님이니까 특별히 한 가지 질문을 받을게. 뭐든 괜찮아. 예. 왜 연애 소설만 쓰시나요? 난 연애 소설 쓴 적 없어. 소설을 썼을 뿐이지. 아니, 소설을 쓴 적도 없어. 글을 쓴 적은 있지만. 예. 범주라는 것은 바깥 없이는 성립하지 않아. 하지만 바깥 역시 더 큰 범주의 안에 불과해. 눈앞의 사람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이지. 사람들이 왜 범주에 집착하는지 알아? 범주 바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야. 두려워서 제가 속한 범주를 벗어나는 부분은 괴물이라면서 잘라버려. 프로크로스테스처럼. 제기 콩나물을 도끼로 자른 것도 두려움 때문이잖아. 결국 두려움 때문에 다신 구름 위의 세상으로 갈 수 없게 된 거지. 어리석은 잭. 요컨대 연애 소설이라는 범주에 갇힌 자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조차 연애 소설로 읽지. 명심해. 괴물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어. 연애의 여왕의 말은 거침없고 정연했다.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대답을 예상했던 나로서는 뜻밖이었다. 5권의 통속적인 연애 소설을 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연애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꿀꺽 삼켜야했다. 나도 모르게 의자를 당겨 앉았다. 시간이 티타임이 7분이나 추가됐네. 그럼 사진은 알아서 찍어요.
집을 찾아오기까지의 역경에 비하면 촬영은 순조로웠다. 남양인데다 채광창이 큼지막해서 광원은 넉넉했다. 벽을 덮은 책장과 책장 가득한 책, 그리고 책장용 사다리까지 그럴듯한 그림을 연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책을 몇 컷 접사하자 준비해간 필름이 동났다. 채광창을 뚫고 들어온 햇살이 그새 깡통했다. 해부학책을 한 권 꺼내 펼쳐보았다. 의대생들이나 범직한 두툼한 원서였다. 연애 소설을 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은 아니었다. 다빈치가 인체를 스케치한 그림을 모은 화집도 있었다. 사실 연애의 여왕에게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래서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물었어야 했던 질문은 이런 것이었다. 소설은 경험을 바탕으로 쓰시나요? 내가 현관을 나설 때도 연애의 여왕은 지필실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지필 중에는 내려오는 일이 없다고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말했다. 변명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인사는 해야겠다고 했지만 검은 옷을 입은 여자는 괜찮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 막아서는 서슬이 완강해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어색하게 작별 인사를 하며 나는 명함을 건넸다. 연애의 여왕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나 혼인신고할까? 운전석에 앉았을 때 핸드폰 창에 문자 메시지가 떴다. 여자친구가 보낸 것이었다. 서쪽의 낮은 하늘에 주저앉은 태양은 보랏빛으로 질려가는 구름 너머에서 어슴푸레했다. 여자친구의 문자를 뜯어보던 나는 그것이 세 번째 질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선보러 나가도 돼? 좋을 대로 해. 대답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정확히 47초. 그 대답으로 바뀐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성급했는지도 몰랐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하는 데는 10분쯤 걸렸다. 정확히 9분 52초. 나 결혼할까? 여자친구의 생일이었다.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듬해부터 나는 여자친구의 생일날 함께 있을 수가 없었다. 여자친구는 두 번째 선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했다. 나는 선뜻 단문을 보내지 못했다. 뭐라 답할지 막막했다. 차키를 꽂고 시동을 걸었지만 엔진은 묵묵부답이었다. 단골 정비소에 전화했다. 사장이 받았다. 왜요? 자가 발석인가요? 아, 예. 아무래도 점화장치 부품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 진작 내 말을 듣지 그랬어요. 어떡해요? 사람 보내줄 수 있어요? 이게 참 일손이 떨리는데 이거. 어디에요? 서울?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면 그 출장비 2배는 줘야 되는데. 2배나요? 거리가 있잖아, 거리가. 좋아요. 2배 줄 테니까 빨리 좀 보내줘요. 나는 시트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다. 설핏 잠들었는지 차창 두드리는 소리에 몸이 진저리 치며 튀어올랐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어렴풋한 노을에 타버린 심지인 양 허리를 꺾은 채 서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사실은 시동이 안 걸려서요. 사람 불렀습니다.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럼 집에 들어와서 기다리세요. 그래도 될까요? 선생님의 뜻입니다. 저녁을 준비 중인데 괜찮다고 함께 먹자고 하셨어요. 대답하기도 전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준비한 메뉴는 송아지 안심 스테이크였다. 그리 잘 풀렸는지 연애의 여왕은 식사 내내 명랑했다. 끼적거리던 나와 달리 스테이크를 쓱쓱 잘라 맛나게 먹었고 검은 옷을 입은 여자에게 와인을 꺼내오게도 했다. 솜씨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나는 음식 맛을 온전히 감상할 수가 없었다. 여자친구의 문자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문자를 받은 지 1시간이 지났다. 정확히 1시간 4분. 단문에 대한 궁리보다 여태 단문을 보내지 못했다는 낭패가 마음의 발목을 잡았다. 세계 문학사에서 위대한 여성 작가가 드문 이유가 뭔지 알아? 글쎄요. 그건 밥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야. 매 끼니 밥을 지어줄 사람이 있어야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어. 근데 남자들은 제 끼니조차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족속이니 여자들이 위대한 작품을 쓸 수가 없지. 내가 5권의 책을 낼 수 있었던 건 모두 주영 씨 덕분이야. 선생님도. 문학사가 기억하지 않는 부엌의 영웅들을 위해 건배. 예, 건배. 검은 옷을 입은 여자는 연인에게 달콤한 찬사를 들은 것처럼 얼굴을 붉혔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의 손톱에도 검정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다. 나는 두 여자의 관계가 무척 궁금해졌다. 연애의 여왕이 입을 다물 때마다 침묵이 흘렀다. 울음이 여자친구만의 언어였다면 침묵은 나만의 언어였다. 여자친구는 내 말수가 적다고 불평하곤 했다. 침묵에 대해 숱하게 불평했던 여자친구는 내 침묵의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법이다.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해 말할 때는 헛소리를 하게 되니까. 묻는 말에는 거짓으로 대답하게 마련이고 거짓말과 헛소리를 빼면 어떤 이에게는 울음만 남고 어떤 이에게는 침묵만 남는다. 진실은 울음과 침묵 사이에 있을 것이었다. 와인 한 잔 더 해. 아닙니다. 운전해야 돼서요. 그렇지. 요즘은 어떤 원고를 쓰고 계신가요? 잡지에 실리는 산문. 1년 넘게 연재 중인데 곧 책으로 묶어낼 계획이야. 첫 번째 산문집이지. 근데 책 제목을 아직 못 정했어. 잘 들어봐. 사랑에는 리콜이 없다. 사랑한다면 미치도록. 사랑은 죄가 없다. 셋 중 어떤 게 나아? 사랑에는 리콜이 없다. 전 3번째 게 좋은데 사랑은 죄가 없다. 2번째로 갈 거야. 사랑한다면 미치도록. 주영 씨, 사랑한다면 미치도록. 이 제목은 느낌이 어때? 제깎긴 뭘 알겠어요. 선생님이 좋다면 저도 좋아요. 사진사 양반은? 글쎄요, 좀 과하다 싶은데. 아니, 쌈박해서 좋은데요, 뭐. 제목이 없다로 끝나면 부정적인 느낌이 강해서 책이 팔리겠어? 연애의 여왕이 말했다.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받은 지 1시간 54분이 지났다. 55분, 56분, 57분, 58분, 59분. 나는 앞에 빈잔에 와인을 부었다. 운전해야 된다며?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사장님. 이게 미안해서 어쩌나, 이거.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직원을 보내주기가 어려워요. 내일 아침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 미안해서 어쩌지? 내일 아침에라요? 정 급하면 다른 곳을 소개해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전화를 받는 곳이 없을 텐데. 지금 전화 받는 공업사가 없다고요? 예,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거 없어. 사장 말대로 여태 문 연 데는 없을 거야. 일부러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전화했겠지. 뭐 오늘 꼭 가야 된다면 태워다 줄 수도 있지만 주영 씨 밤에는 핸들 안 잡아. 여기서 자. 내일 아침에 오라고 하는 대신 출장비를 깎아. 약속을 어겼으니까. 내일부터 거래처 바꿔. 부품 교체할 때마다 엄청 남겨 먹었을 거야. 출장비 얘긴 지금 꺼내지 말고 직원이 오면 하고. 아, 예. 예정에 없던 술자리가 나는 슬슬 불편해졌다. 연애의 여왕의 거침없고 정연한 언변이, 검은 옷을 입은 여자의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 사이의 야릇한 분위기가, 이 모든 것을 불편해하는 스스로가 불편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나는 와인을 편애했다. 내 몫의 와인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먼저 건배를 청하기도 했다. 연애의 여왕도 검은 옷을 입은 여자도 사양하는 법이 없었다. 세 번째 마개는 내가 땄다.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받은 지 3시간이 훌쩍 지났다. 3시간 27분. 작가님, 해부학 책은 왜 보시는 거죠? 다빈치는 인체 해부도를 자주 그렸어. 정확하고 실감나는 몸짓을 그리기 위해서였지. 소설도 마찬가지야. 인물의 동작을 제대로 묘사하려면 장단지에 어떤 근육이 붙어있는지, 뱃속에 어떤 기관이 들어있는지 속속들이 알아야 돼. 글은 언제부터 쓰셨나요? 학교마다 그런 애들이 하나쯤 있지. 예쁘고 공부 잘하고 게다가 착하기까지 해서 다른 애들의 질시와 선생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도 그런 애가 있었어. 글도 잘 썼지. 100일장을 휩쓸었어. 한 번은 교내 100일장에서 내가 장원으로 뽑힌 거야. 나는 글을 내지도 않았는데. 어머,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 애가 지 글에 내 이름을 적어낸 거였어. 어머. 난 알 수 있었지. 나한테 빌려간 보라색 볼펜으로 쓰여 있었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 그 후로 뭔가를 끼적거리게 됐지. 그 친구는 어떻게 됐죠? 그만두세요, 선생님. 한 잔만. 안 돼요. 딱 한 잔만. 어제도 잠 안 온다며 한 병 다 드셨잖아요. 정말로 딱 한 잔만 더 할게. 어제도 엊그제도 한 잔만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진짜. 손님도 왔는데. 참. 그래도 안 돼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와인병을 낚아챘다. 연애의 여왕이 야단맞은 아이처럼 침울해졌다. 여자친구의 문자를 받은 지 4시간 48분이 지났다. 나는 아직 답을 보내지 못했다. 4시간 49분. 나는 아직도 답을 보내지 못했다. 4시간 50분. 아침 8시 24분. 어머머, 뉴스 속보예요.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요. 오 마이 갓. 자리 씨가. 근데 잠깐만, 주영 씨, 그 텔레비전 좀 꺼봐. 예. 저 쌍둥이 빌딩 110층이지? 106층 아닌가요? 아니야. 밀레니엄 세러머니 보러 갔을 때 들렀던 레스토랑이 107층에 있었어. 아, 생각나요. 셰프가 궁중요리사의 자손이라던 프렌치 레스토랑이죠? 110층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109층인가? 장담은 못하겠어요, 선생님. 이 답답하네. 인터넷을 뒤져볼까요? 아니야. 귀엽고 기억해내야 돼. 안 그러면 뇌세포가 준다고. 어머, 정말요? 110층이 맞을 거야.
사진사 양반은 어떻게 생각해? 연애의 여왕이 물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서늘한 침묵이 재처럼 켜켜이 쌓였다. 대꾸가 없자 연애의 여왕이 고개를 돌렸다. 연애의 여왕과 눈이 마주쳤다. 나는 여전히 입을 꼭 다물었다. 연애의 여왕은 대체 무슨 일이냐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연애의 여왕을 모른다고 했을 때 여자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눈물을 보이던 여자친구 앞에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자친구의 문자를 받은 지 얼마나 지났을까? 먼저 입을 열면 패배하는 게임이라도 벌이듯 아무도 침묵을 건드리지 않았다. 이 방을 쓰시면 돼요. 그럼. 연애의 여왕은 나에게 1층 화장실 옆방을 내줬다. 화장실에 들어가 세수를 하고 연애의 여왕이 내준 새 칫솔로 양치질을 했다. 쓰레기통에 내 명함이 처박혀 있었다. 명함은 멀쩡했다. 명함을 집어 지갑에 끼워 넣었다. 방에는 이부자리가 깔려 있었다. 한 번도 쓴 적 없는 새 이불 같았다. 핸드폰 폴더를 열고 여자친구의 번호를 몇 번이나 눌렀다 취소했다. 괜찮아? 자?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거야? 미안해. 미안해. 내 어눌한 손가락이 최후까지 붙들고 있던 문장이었다. 취소 버튼을 누르려다 발송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 핸드폰 창에 뜬 편지 봉투에 날개가 달렸다. 날개를 부러뜨리고 싶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나에게 한 움큼의 곁도 허락하지 않았다. 갈증을 느끼며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불을 켜고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주방으로 나가 물을 마셨다.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적막했다. 낯선 계단이 눈에 밟혔다. 이번에도 호기심이 이겼다. 나는 낯선 계단을 살금살금 올라갔다. 2층에 방이 2개. 이 중에 하나가 집필실이겠지? 연애의 여왕이 공개를 거부했던 오른쪽 방을 모을까? 사람? 파리한 어둠 속에 2 사람이 서 있었다. 나는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켰다. 나란히 세워진 2개의 행어에는 옷이 빽빽이 걸려 있었다. 보라색 지파오 뒤에는 같은 색의 수많은 지파오가, 검정 재킷 뒤에는 같은 색의 수많은 재킷이, 어두운 마법에 걸려 마주 볼 수 없는 연인들처럼. 1층에서 인기척이 일었다. 나는 화들짝 놀라 불을 껐다. 어둠이 돌아오자 2 벌의 옷은 2명의 사람으로 돌아갔다. 문을 여닫는 소리, 슬리퍼 끄는 소리, 다시 문을 여닫는 소리가 차례로 들려왔다. 누가 화장실에 간 모양이었다. 나는 방에서 나와 나선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갔다. 나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어보았다. 단박에 차가 꿈틀거렸다. 시동을 살려둔 채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메고 방을 나오는데 화장실 문이 열렸다. 가는 건가요? 네. 선생님한테 인사라도. 선생님은 아직 주무세요. 1시간은 더 있어야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차는 벌써 고쳤나요? 거짓말처럼 시동이 걸렸다는 말을 던지고
나는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 차에 올라탔다. 뭔가를 빠뜨렸다는 느낌이 떠올랐을 때 차는 이미 서울에 접어들고 있었다. 빠뜨린 게 뭔지 생각해내고서도 나는 한참 망설였다. 꼭 돌아가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차를 돌렸다. 그러고 싶었다. 아니, 무슨 두고 간 게 있나요? 아닙니다. 작가님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요. 무슨 부탁인가요?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 연애의 여왕의 목소리였다. 연애의 여왕은 서재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던 참이었다. 어제 나선 계단을 내려오던 모습 그대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여전히 보라색 지파오 차림이었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연애의 여왕과 마주 앉았다. 연애의 여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표정도 읽어낼 수가 없었다. 간밤에 벅적였던 술자리가 꿈처럼 여겨질 만큼 대면대면해 명함이라도 새삼 건네야 할 것 같았다. 나는 카메라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작가님이 쓰신 5번째 소설입니다. 사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것 때문에 돌아왔어? 예. 선생님, 여기 만년필. 고마워. 사진사 양반 이름이 뭐였지? 제가 아니라 아는 사람이 작가님 팬이라서. 이름은? 예. 나는 여자친구의 이름을 댔다.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친구의 이름을 대는 것으로 이 작품은 끝이 납니다. 그때 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요. 연애의 여왕 함께 하셨는데요. 김경옥 작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애의 여왕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네.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었나요? 넓게 얘기하면 그 어떤 관계,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풍경을 바꾸는 어떤 마음의 움직임,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게 사람의 어떤 그 관계를 변화시킬 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는지,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썼는데요. 네. 특별히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이거 역시 독자 여러분들이 느끼신 그 주제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 편의 작품도 10명의 독자가 읽으면 10편의 작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작가는 가급적이면 말을 삼가는 게 오히려 독자들의 상상력이 자유를 펼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언제 어떤 계기로 이 작품을 구상을 하게 되셨는지 그 동기는 있으시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인 그 습관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제목을 정해놓고 소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먼저 정해지고 제목을 짓는 경우보다는 제목이 정해지고 거기 제목에 맞춰서 이제 내용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연애 여왕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애 여왕이라는 제목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연애 여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연애를 정말 잘하는 어떤 여성을 등장시키는 거는 너무 이제 단순한 것 같아서 그렇게 상상을 하다 보니까 연애 소설만 쓴 어떤 작가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 베일에 쌓인 연애의 소설만 쓰는 작가를 취재하는 어떤 사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김경욱 작가께서 발표하는 작품은 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라는 평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깔끔해서 좀 아쉽다 이런 평도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이런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다는 평은 좋은 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가는 결국 이제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밖에 쓸 수 없지 않나.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 쓰는 스타일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평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김경욱 작가의 작품 읽다 보면 그 김경욱 작가만의 색깔이 이렇게 딱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느낌이어서 작품을 만날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참 반갑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뭐 이렇게 김경욱 작가만의 색깔을 지닌 작품들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고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어떤 작품 뭐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구상하고 계신지요? 그 다음 계절에 발표할 단편 소설을 쓰고 있어요. 네네. 다음 계절이라 하면 그러니까 가을이죠. 가을에 발표될 그 문해주에 실릴 단편을 쓰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요? 아니면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지 조금 뭐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용이요. 내용은 글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저도 이 소설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소설을 쓰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다 쓰고 읽히면은 그때 얘기한 거와 전혀 다른 소설을 썼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래서 쓰다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더라고요. 이미 제목은 지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목도 이건 바뀔 수도 있는 제목이라서요. 이거 못하나 지금. 그렇군요. 네,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집필을 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애의 여왕 김경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어느 식당에 이런 표지판이 걸려있다고 해요. 우리는 사랑을 하고 싶은 분들, 사랑에 빠졌던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사랑에 빠지고 싶어하는 분들께만 서비스를 베풀 권리가 있습니다. 이 표지판 때문에 일부러 그 식당을 찾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표지판 내용대로 한다면 뭐 서비스를 거부당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겠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세요? 사랑을 하고 싶은 분? 아니면 사랑에 빠졌던 경험이 있는 분? 그것도 아니면 사랑에 빠지고 싶은 분? 지금까지 김경욱 작가의 연애의 여왕 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